AD 맑은 책 읽기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축복. 매주 금요일 저희 AD 대학생 센터에서는 할아버지의 축복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할아버지의 축복에 각각 7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2장 함께 있어주기. 첫 번째 이야기, 소유와 체험. 오래전 나는 친한 친구의 어린 아들과 친하게 지낸 적이 있다. 나는 아이와 장난감 자동차 놀이를 즐겨 했다. 아이의 장난감 자동차는 겨우 2대였는데 그것도 한 대는 바퀴가 찌그러진 것이었다. 우리는 장난감 자동차를 한 대씩 가지고 이 창턱에서 저 창턱까지 우리의 상상 안에서 붙인 온갖 이름의 길을 달렸다. 어떨 때는 내가 바퀴가 찌그러진 자동차로 달렸고 어떨 때는 아이가 그 자동차로 달렸다.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게 자동차 놀이를 했고 나는 정말 그 아이를 좋아했다. 아이의 이름은 케니였다. 당시에는 큰 바퀴가 달린 조그마한 장난감 자동차가 5살 정도의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은 갖가지 장난감 자동차를 수집했다. 케니도 큰 바퀴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싶어 했다. 나는 케니에게 그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고 싶었지만 케니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케니의 아빠는 예술가이자 전도사였고 엄마는 평범한 주부였다. 아이 엄마는 손재주가 뛰어나 무엇이든지 그녀의 손에 거치면 예술품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영적인 부자였지만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서 아이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사줄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당시 어느 석유 회사에서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면 큰 바퀴가 달린 장난감 자동차를 사은품으로 주었다. 나는 나름대로 머리를 썼다. 병원의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설득해서 그 회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사은품으로 주는 장난감 자동차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20명 정도 명단을 만들어 서로 겹치지 않게 소방차, 포르쉐, 폭스바겐, 리무진 등 다른 장난감 자동차를 받아오게 했다. 한 달이 채 못 되어 모든 바퀴 큰 장난감 자동차를 수집했다. 나는 커다란 상자에 장난감 자동차를 모두 담아서 케니에게 선물했다. 케니의 집 거실 창틀은 장난감 자동차로 가득했다. 그런데 의외로 그 후 케니는 장난감 자동차 놀이를 하지 않았다. 나는 이상해서 케니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돌리고서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레이첼 선생님, 저는 이제 이 많은 자동차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나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사랑하기에는 너무 많은 바퀴 큰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삶을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 암에 걸린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어느 여인은 암에 걸리기 전에는 늘 공허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사들였어요. 온갖 신문과 잡지를 구독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많은 물건을 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실제 체험은 더 적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더 공허했지요. 항상 내가 충분히 갖지 못해서 공허하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다 목욕 후 입는 가운이 그녀에게 변화의 계기가 되어 주었다.
암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할 때 그녀는 가운 하나를 가지고 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새로 산 고급 가운을 입고 그 가운이 주는 부드러운 감촉과 화려한 색상에 뿌듯해했지만 만족감은 오래 가지 못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어느 날 그녀는 가운을 입으면서 자신이 이렇게 가운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정이 벅차올랐다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레이첼 선생님, 좀 우습게 들리겠지만 그날 저는 제가 가운을 입을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날 입었던 가운은 새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녀는 항암 치료를 마친 후 집 차고에서 중고품 염가 판매를 해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거의 다 처분했다. 친구들이 항암 치료를 받더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아니냐는 농담을 했다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되찾았다고 한다. 제 옷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서랍 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서가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는지 몰랐어요. 전화번호부에 적힌 많은 이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모르는 사람들이었지요. 저에게 엽서 한 장 보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이제 물건도 훨씬 적어지고 만나는 사람의 수도 줄어드니까 오히려 제 안에 텅 빈 듯한 공허한 느낌이 없어졌어요. 소유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소유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르거든요. 상담실 안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와 양탄자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다. 아마도 사랑할 수 있는 그만큼만 소유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블랙홀에 빠지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인이 편지를 보내왔다. 그녀는 내가 어느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때 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했었다. 그는 암 치료를 받는 것이 암에 굴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거부했던 사람이다. 그는 암을 초중력에 의해 천체가 빨려 들어가는 가상 구멍인 블랙홀로 생각했다. 암이라는 블랙홀이 자신을 계속 빨아들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항을 포기하고 블랙홀 구멍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상을 했을 때 어둠 속에서 완전한 치유를 발견했다. 내게 편지를 보낸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삶 한가운데도 그런 구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 사실에 상당히 놀랐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뭔가 중심축을 벗어난 듯한 자신의 이상한 행동이나 삶이 비로소 납득이 되었다. 그녀는 10년 전 암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오래 신을 수 있는 고급 구두를 한 켤레도 사지 않았다. 오래 못 신으면 괜한 낭비라고 생각했다. 여름 휴가는 1년 전에 가족들과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만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야 바캉스에 필요한 옷을 샀다. 돈이 드는 치과 치료도 별 이유 없이 미루었다. 전에는 이런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 못했다. 이런 자신을 깨닫자 그녀는 기슭에서 수면 아래로 흘러가는 물결처럼 늘 그렇게 과거 속으로 빠져들어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내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이제 그것으로 충분해. 과거는 과거니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강의 중간에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블랙홀을 그려넣은 채
그냥 빨려 들어가도록 맡겨두었다. 처음에는 끝없는 어둠만 보였다. 추락하는 것만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위로 상승하지도 아래로 추락하지도 않은 채 어둡지만 부드러운 공간을 떠다녔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았다. 그 다음 왼쪽으로 기울여 보았다. 그러다가 공중 제비 넘기를 시도해 보았다. 갑자기 완전한 자유가 느껴져 혼자 웃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가볍게 춤을 추자 자유로움은 점점 더 커졌고 이제 양발로 딱딱한 바닥을 차면서 뛸 수도 있었다. 가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다. 천천히 눈을 떴다. 온전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주에 이탈리아제 고급 구두를 샀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비싼 거죠. 저는 지금 그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2가지 이야기와 함께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